유한타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밀리나 싶었는데 지금 오락가락 상승불과 하락불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 상황 분석해 주세요. 네, 시장 장 초반에 좀 변동성이 있는 편입니다. 어제 좀 미국 시장 하락이 있었고요. 오늘 장 초반에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만은 미국 나스닥 선물 좀 빨간색으로 반등한 상태 속에서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장 초반이지만 외국인들 매도세는 좀 있는 편입니다. 기관과 개인이 거래소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기금이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은 어제 상당히 급등했었는데요. 오늘 한 2원 50전 정도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우리 시장 장 초반에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24일 날 유상증자 물량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부터 입고 예정 공매도가 가능해서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서 급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 양극재 공장 건설한다는 뉴스 나오면서 강한 반등 나타나면서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최근에 보시면 수철이라든지 뭐 탄소 포집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한 모습인데요. 어제도 급등했는데 오늘도 좀 상승세가 관련 섹터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뭐 두산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강하고요. 어제 웰크론 한팅이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캐시코트레 이런 것도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다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이 지금 다 대세죠. 지금은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네옴시티랑 관련해서 뭔가 좀 연결고리가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강한데요. 지금 보시면 건설 기계 쪽 이 건설 기계 쪽들은 계속 강조를 드렸던 섹터입니다. 네옴시티 아니라 우크라이나까지 다 연결지어서 본다라면 강하게 볼 수 있는 섹터인데요. 최근 보시면 현대건설기계 어느덧 6만 원이 온 모습이고요. 진성 TC, DI파워, 두산 바켓까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철도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철도 관련주들 많이 올랐고요. 오늘은 살짝 지금 조정이 일단 현대로템이 있습니다만은 추세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대우A라든지 철도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지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로봇 관련주들 어제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로봇 ETF 출시 말씀드렸는데요. 로봇 관련주들 초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UL 로보틱스,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세게 잘 가는 종목이 로보티즈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는 대부분이 좀 대형주들 약세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기, LG전자, LG이노텍까지 해서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IT 섹터주들 대부분 좀 약세고요. 코스닥의 IT 부품 섹터주들도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메리츠 그룹주들 지금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에서 완전 자회사를 두 업체에 대해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밖에도 주주 친화책이 발표됐습니다. 금융섹터 가운데서도 요즘 이슈도 많고 상당히 안정적인 상승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던데 어떻게 이 뉴스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뭐 요새는 좀 뉴스 나오면은 돌아서면은 그게 좀 강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완전 자회사로 다 편입을 한다는 얘기죠. 화재하고 증권이라.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다 지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공시 내용 보신다면은 메리츠 화재와 증권의 포괄적인 주식 교환과 완전 자회사로 결정했다는 거죠. 자기 주식도 2천억 원을 취득하겠다는 얘기고요. 연결 순익 기준으로 해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주주 환원율 50%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다 주가가 초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주하고 화재는 1대 1.27, 지주하고 증권은 1대 1.6 정도, 1대 0.16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사실은 뭐 이 두 개는 이제 완전 자회사로 편입이 되고 또 이제 매수를 하고 근데도 기본적으로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는 좀 뭐라고 할까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게 사실 단순적으로는 맞는데요.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금융지주 체제로 다 들어가면서 완전 자회사 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좀 더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오늘 아침에 나온 타사 레포트들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게 단순 주가로는 맞다라고 나와 있는데 주식은 방향은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세 종목 모두 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메리츠 증권도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메리츠 화재도 상한가 거의 언저리까지 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추격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좀 보유하는 영향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섹터의 강세입니다. LG화학 상당히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지금 고점 더욱더 높이고 있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요즘 심심치 않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강세에 대응하는 방법 알려주시죠. 로봇 관련주들과 2차 전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향이 우상향입니다. 둘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지금보다는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업. 로봇 관련주들도 지금보다는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들이 몸집을 줄이고 감원을 하면서 계속 로봇 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다 보니까 그 인구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또 로봇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산업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뭐 기대감이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확실히 해당 기업들이 향후에 보면은 상당히 좋은 기업들로 거듭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로봇 ETF가 지난주 출시되면서 관련주의 수급의 영향도 강하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로보티즈가 그 수급의 영향을 가장 세게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로보티즈 보셔야 될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유일 로보틱스 그다음에 SPG 같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기술적인 조정이 올 때마다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최근 지난주 로봇 ETF 생긴 뒤부터는 계속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 추세 흐름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변동성은 좀 충분히 좀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겠고 2차 전지는 대형주들이 워낙 많이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그래도 약간 좀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탄력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소재단에서도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 조정인데요. LG 화학이 좀 치고 나온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종목들도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반등은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조금 쉬어가는 현상 나오지 않을까. 다들 좀 몸집이 너무 커져 있고요. 지수가 좀 약합니다. 지수가 장 초반보다는 좀 잘 버티는 듯 했습니다만은 다시 또 선물의 영향 받고 있는 상태 속에서 2차 전지 섹터주들 지수의 영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대형주들은 지수와의 방향성을 좀 같이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는 게 좋겠고요. 오히려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본다라면 좀 장비주들 뭐 오늘도 보시면 하나기술 좀 강한 흐름인 것처럼 장비주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좀 줄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 섹터 좋은 거 맞고요. 추세도 우상향인 거 맞지만 지금 일단 우리나라 선물의 흐름의 방향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선물의 흐름 방향 보시면서 좀 보유 유지하실 분들은 좀 보유하시고 신규매수 하실 분들은 좀 저점을 좀 노려보시는데요. 일단 지금 공격보다는 좀 방어적인 전략이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로봇이나 2차 전지나 모두 다 장기적으로 우상향은 맞지만 2차 전지는 좀 쉬어갈 자리다. 이렇게 봐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 기계 섹터, 연일 강세고요. 그리고 철도 관련해서도 호재안 있고, 하지만 이쪽은 또 변동성이 커가지고 관련된 종목군들 대응법을 조금은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던데 어떤 투자 계획 갖고 계세요? 네, 지금 경기에 민감한 게 건설이죠. 근데 사실은 건설보다는 지금 경기에 민감을 따지기 이전에 국가죠. 국가들이 그 경기가 다운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계속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계속 짓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짓고 있고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데 있어서 계속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이든 풍력이든 이런 것에서 다 전력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뭐 초고압 케이블이라든지 전력선이라든지 송전 배전 관련주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해당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처럼 기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계도 뭔가 지어야 되는데 기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맨손으로 지을 수는 없으니까 특히 네옴시티가 최근에 강력한 테마를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네옴시티 이후에 뭐 내년 정도 가면 우크라이나 재건 더 강력한 테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거의 나라를 새로 지어야 될 판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꾸준히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수처리 기업이랑 뭐 만났다 그러면 급등, 뭐 탄소 포집이랑 만났다 그러면 급등 뭐 이렇긴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뭐 나중에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을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뭐 알려져 있고 MOU를 한 회사들은 뭐 이미 지난주에 뭐 명단에 나왔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철도나 전력선이나 그다음에 뭐 기계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향후에 조정이 오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는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해당 섹터 내에서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들 선별해서 좀 추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프닝픽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